안녕하세요. 저는 코어 밸런스에서 파운드리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박수인입니다. 지금부터 카라 VR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카라 VR은 누크 안에서 VR을 만들 수 있는 일종의 플러그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크를 설치하시고 카라 VR을 설치하셨다면 누크 안에 왼쪽 툴박스, 아이콘들로 구성된 툴박스에 카라 VR이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고요. 클릭해 보시면 카라 VR 1.0 폴더가 나오고, 그 옆에 보시면 노드들로 구성된 툴셋과 함께 C 언더바로 시작되는 노드들이 보이실 겁니다. 이 C 언더바로 시작되는 노드들은 카라 VR의 노드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카라 VR의 이 노드들은 위에서 아래 순서대로 스티칭 워크플로우를 사용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라 VR은요, 그 누크와 누크X, 누크 스튜디오에서 모두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누크는 10.0 지금 현재 V6가 가장 최상위 버전인데, 최상위 버전부터 해서 누크 9.0 V9 버전까지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푸티지들을 좀 불러와서 그 푸티지들을 스티칭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카라 VR 노드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키를 누르시면요, 푸티지들을 불러올 수가 있죠. 그래서 푸티지들을 모두 선택하고 오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푸티지들을 모두 불러오면 이렇게 푸티지들이 불러와지죠. 여기에서 L키를 누르시면 푸티지들이 정렬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일자로 푸티지들이 정렬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푸티지들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이 푸티지들은 보시면 1920, 1080의 HD 사이즈의 푸티지들이네요. 그리고 총 카메라 대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총 9대의 카메라로 촬영된 VR 촬영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가까이서 보면은 이런 VR 카메라로 촬영이 됐네요. 이 VR 카메라는요, 좀 설명을 드리면 아르거스 VR이라고 하는 카메라인데요. 이거는 이제 옆면과 윗면이 촬영이 되는 형태의 VR 카메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네, 일단 VR을 만들기 전에 프로젝트 세팅을 한번 해야 되겠죠. 그래서 S키를 누르시면 오른쪽에 프로퍼티 속성 창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프로젝트 세팅 창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세팅 밑에 부분에 풀사이즈 포맷에 보시면 이제 2K 랜덤, 4K 랜덤, 6K 랜덤, 8K 랜덤 이런 포맷들이 나오게 되죠. 랜덤이라는 것은 저희가 구글이나 이런 데서 검색해 보시면, 랜덤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지구본을 쫙 펼쳐진 그림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사 VR 영상이라는 기본 개념 자체가 스피어에다가 영상을 매핑시킨다는 기본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기 때문에 VR에 대한 그 포맷도 랜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누크 안에서 기본적으로 8K까지의 랜덤 그 사이즈 포맷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2K로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자체의 메타데이터를 살펴보시면 1000프레임부터 지금 시작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1000프레임부터 1050프레임까지 총 51프레임의 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전에 설명해 드린 대로 카라 VR 노드에서 스티칭 워크플레이에서 가장 먼저 사용하는 노드 순서대로 위에서 아래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카라 VR의 카메라 솔버 노드 먼저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솔버 노드는요, 이제 리그에 대한 이제 정보를 계산을 하고 카메라 리그를 3D 화면상에서 만들어낼 수 있으며, 카메라 솔버 노드는요, 이제 리그에 대해서 VR 카메라 리그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계산을 하고요. 그 카메라 리그를 3D 환경상에서 구현을 해주고, 그 다음에 스티칭에 대해서 가스티칭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노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 솔버 노드의 옆에 속성창을 보시면
이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이제 로컬 GPU라는 내용이 나오죠. 로컬 GPU, 그러니까 카라VR의 모든 노드들은 이제 GPU 베이스 연산의 노드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예를 좀 들어보면 카라VR에는 스피어리컬 트랜스폼 노드라는 게 있어요. 스피어리컬 트랜스폼 노드라는 게 있고 카라VR을 설치하시기 전에 탭키를 눌러서 스피어리컬 트랜스폼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스피어리컬 트랜스폼이라는 노드가 또 따로 붙어 있어요. 이 두 노드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 두 노드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요. 기능이 비슷해요. 기능이 거의 같은 기능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두 노드의 차이점을 보시면 카라VR 스피어리컬 트랜스폼 노드는 GPU 베이스 연산을 하는 노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피어리컬 트랜스폼 노드는 CPU 연산 베이스의 노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스티칭을 하다가 이제 스피어리컬 트랜스폼 노드가 하나 붙어 있는 것만으로도 연산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카라VR의 모든 노드들은 GPU 베이스 연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카메라 솔버 노드로 돌아가서요. 지금 제가 사용하는 맥북에는 GPU가 따로 장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따로 이게 사용할 수 있는 GPU가 없다고 지금 나오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지금 하드웨어에 GPU가 지금 장착이 되어 있으시다고 한다면 여기 로컬 GPU에 GPU가 장착되어 있는 모델명이 인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하단에 보시면 인풋이라고 나와 있는데 인풋에는 여기 프리셋이 있네요. 프리셋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클릭해 보시면 뭐 PTGUI, 뭐 F360, 프로7 뭐 이런 말들이 나와 있는데 PTGUI를 보시면 PTGUI 프로 파노라마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리그에 대해서 스티칭한 내용들을 프로젝트체로 PTS 포맷으로 불러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고프로 6개 카메라나 고프로 7개 카메라, 고프로 14개 카메라에 대해서 촬영된 데이터가 있으시다면 기존에 이렇게 프리셋을 클릭하셔서 계산하시면 스티칭에 더 정확한 결과값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뭐 노키아 오조나 구글 점프리그 같은 범용적으로 쓰이는 VR 카메라 리그에 대한 세팅이 기본적으로 프리셋에 내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렌즈 타입을 보시면 렌즈 타입이나 센서 사이즈, 필름백 프리셋이나 포컬 랭스에 대한 값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다고 한다면 셋 글로벌 카메라 파라미터스를 선택을 해주시고 값을 입력해 주신 다음에 계산을 돌려주시면 좀 더 정확한 스티칭 데이터 값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저는 지금 이 카메라에 대한 데이터 값이 별도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셋 글로벌 카메라 파라미터스는 꺼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키는 이제 이 계산할 프레임의 키 값을 이제 입력을 해주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지금 스티칭할 데이터를 지금 살펴보면은 이제 카메라를 픽스 시켜놓고 촬영을 했기 때문에 한 프레임만 키 값을 가지고 계산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본 개념은 기존의 카메라 트래커라는 노드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스텝은 이제 키값을 계산을 할 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3이라고 입력을 하고 계산을 돌리면 각 프레임마다 3프레임씩 이제 계산이 돌려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디폴트 상태는 500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상태에서 제가 모든 푸티지들을 카메라 솔버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솔버를 잡고요. 나머지 푸티지들을 잡은 상태에서 Y키를 누르시면은 푸티지들이 이제 카메라 솔버에 1, 2, 3, 4, 5, 6, 7, 8, 9 붙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붙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화면은 이런 상태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밑에 그 아웃풋은 제가 아까 프로젝트 세팅에 설정했던 대로 2K 랜동으로 설정을 할 거고요. 2K 랜동은 2048의 1024 사이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컬 랭스, 그 아래는 포컬 랭스와 렌즈 디스토션, 카메라 레이아웃에 대해서 설정을 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오는데요. 포컬 랭스를 살펴보면은
모든 카메라를 일정하게 포컬 렌스를 계산해서 너가 그 계산값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옵티마이즈 싱글이 있고, 이제 각 카메라마다의 이제 포컬 렌스를 각기 다르게 포컬 렌스를 계산해서 보여달라고 하는 옵티마이즈 퍼 카메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포컬 렌스 값을 수동으로 변경할 때 사용하는 노운 포컬 렌스 메뉴가 있습니다. 렌즈 디스토션도 비슷하고요. 이제 렌즈 디스토션을 넣지 마라 라고 하는 내용과 함께 렌즈 디스토션을 넣었을 때 각 카메라를 모두 동일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은 각 카메라별로 이제 더 좋은 렌즈 디스토션을 넣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메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카메라 레이아웃은 노달 포인트를 중심으로 스티칭을 하는 결과값을 보여주는 노달 레이아웃이 있고, 이제 스피어에 매핑하는 형태, 스피어에 매핑해서 그것을 펼쳐진 형태의 스피어리컬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내용은 옵티마이즈 싱글로 모두 지금 통일을 시키고 매치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치를 돌리시면 저희가 그 1000프레임부터 1050프레임까지 총 51프레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총 51프레임의 내용이 계산이 됩니다. 계산이 되면은 이렇게 피처들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보이게 되죠. 피처들이 이렇게 뭉쳐서 보이게 되는데, 솔브를 누르게 되면 이 피처들이 쫙 펼쳐지게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가스티칭된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피처들이 초록색 피처들도 있고 빨간색 피처들도 있죠. 초록색 피처들은 이제 카메라가 이제 동일한 부분이 촬영이 됐을 때 그 동일한 부분을 정확하게 맞췄다라는 좋은 계산을 가졌다라는 내용을 보여주는 그런 색깔이고요. 빨간색 피처들은 계산이 잘 안 됐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피처들은 클릭을 해보시면은 그 카메라 4와 카메라 5가 지금 동일한 곳이 촬영이 됐다라는 내용을 보여주면서 수동으로 마우스를 이렇게 클릭해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해서 수동으로 이렇게 맞춰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이쪽 부분에 맞추고 이쪽도 이렇게 약간 움푹 찐 부분을 맞춰서 다시 한번 솔브를 돌리면 아까에 있었던 그 빨간색이 조금 사라진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에러율을 살펴보면은 지금 4.94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피처들을요, 리젝을 해주시면 에러율이 3.79로 낮아지게 되고, 다시 한번 리파인을 해주시게 되면 3.13으로 다시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빨간색이 있네요. 빨간색을 다시 리젝 해주시고 리파인을 해주시면 에러율이 계속 낮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Q키를 눌러보시면요, 지금 가스티칭된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화면이 뒤집어졌죠? 이걸 180도 돌려주시면요, 이렇게 다시 돌아가서 카메라가 뒤집어진 게 다시 원상복구된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탭키를 누르시면요, 지금 이 카메라가 이렇게 3D 화면상에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 화면은 저희가 그 앞전에 보여드렸던 그 아르거스 카메라,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면, 아르거스 카메라가 이 카메라가 이 3D 환경상에서 구현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9번 카메라가 좀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죠. 9번 카메라를 잡고 한번 좀 이거를 카메라 세팅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 세팅이 잘 안 됐다고 한다면 9번 카메라만 잡고 카메라 탭에 가셔서 9번 카메라만 잡고 포지션 값을 Y축으로 좀 내려줘야겠죠? Y축으로 좀 내려주고, 그 다음에 X축으로 약간만 움직여주고요. 그 다음에 Z축으로 이렇게 좀 움직여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X축으로 좀만 더 이렇게, Y축으로 조금만 더 내려야 되겠네요. Y축으로 조금만 더 내리고, 그 다음에 다시 X축으로 좀 이동해주고, Z축으로
지금 러프하게 일단은 이렇게 카메라를 배치를 해주는 거고요. 이렇게 배치가 되면은 지금 이 카메라 설정이 이 설정과 이제 비슷해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3D 화면상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 2D상으로 탭키를 눌러서 2D상으로 보시면 스티칭 된 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산된 값을 보시면요. 필름 사이즈 36에 포컬이 지금 11.71, 11, 이거는 지금 제가 9번 카메라를 만지면서 이게 좀 변동이 됐네요. 이것도 같이 좀 11.698로 맞추도록 할게요. 11.698. 그래서 필름 사이즈 36에 포컬은 11.698로 계산이 된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요. 동일하게 모든 카메라가 11.698 포컬로 계산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스티칭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지금 나무가 지금 원래는 이렇게 한 개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두 개로 이렇게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지금 강아지도 지금 이렇게 두 개로 스티칭이 됐네요. 네. 햇빛도 이렇게 두 갈래로 좀 나눠진 것 같아요. 일단 이 상태로 두시고요. 일단은 다시 카메라 솔버 탭으로 넘어가셔서 좀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에러율이 2.64 정도이고요. 그 밑에 에러 3들을 이렇게 좀 조절하시면 에러율이 점점 높아지는 것을 지금 계산이 잘 안 되는 부분들, 빨간색 부분들이 점점 높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좀 더 계산값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에러 3들을 이렇게 낮춰주시면서 리젝 해주시고 리파인 해주시면은 좀 더 에러율이 지금 1.85 정도로 낮아졌는데 이런 식으로 좀 더 계산값을 정확하게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컨버지는 지금 카메라 간의 간격을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간격을 이렇게 넓혀 주시거나 좁혀 주시거나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폴트 상태는 지금 10이고요. 10으로 일단 냅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익스포트 창에 보시면요. 지금 카메라, 트랜스폼, 매뉴얼 3D, 인제스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 카메라를 크레이트해서 한번 보시면요. 카메라들이 엑시스로 묶여 있고 위에는 밑에는 씬 노드로 묶여 있는 이런 노드들이 크레이트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씬 노드에 뷰어 창을 붙여서 한번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카메라 위치 값과 함께 지금 이렇게 지금 계산되어 있는 스티칭 데이터들이 포인트 클라우드 형태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YGO해서 3D 서드파티 프로그램에 임포트 하셔서 3D 컴포지팅을 진행하셔도 되겠죠. 일단은 지워주시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서 계속 코 맹맹한 소리가 나는데 좀 듣기 좀 불편하신 점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트랜스폼 스플릿이라는 게 있죠. 이것도 크레이트해서 한번 보시면요. 스피어리컬 트랜스폼이 하나가 나오게 되죠. 스피어리컬 트랜스폼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 카메라별로 이 랜덤맵을 확인하실 수 있는 그 노드인데요. 스피어리컬 트랜스폼에 대해서는 제가 뒷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스피어리컬 트랜스폼이 나오게 되고 이 모든 랜덤맵에 대해서 이제 스피어리컬 트랜스폼 랜덤 상태에서 이 트랜스폼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노드고요. 세퍼레이트를 보시면 지금 스플릿 앤 조인이 돼서 스플릿 노드와 함께 원뷰 상태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 나중에는 조인 뷰 상태로 나오게 되는데 각각의 이제 카메라들에 대해서 이제 트랜스폼을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lt P키를 누르시면은 이 원뷰에 대해서 화면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스피어리컬 트랜스포터 Alt P를 누르시면 이 화면이 스피어리컬 트랜스폼에서는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뷰 이것도 Alt P 키를 누르시면 이 화면이 스피어리컬 트랜스폼의 Alt P를 누르면 이 화면으로 이렇게 랜덤 형태의 이 화면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이 조인 뷰 상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카메라에 대해서 포지션 값을 이 스피어리컬 트랜스폼 노드를 통해서 이렇게 포지션을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위치나 X축으로의 위치나 이렇게 조절을 이렇게 하시면 조인 뷰를 보시면 이게 지금 반영이 되려면 밑에다가 C 블렌더 노드를 붙이셔야 돼요. C 블렌더 노드를 붙이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반영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C 블렌더 노드에 대해서도 제가 뒷부분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지워주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매뉴얼 2D 스티치, 매뉴얼 3D 스티치. 매뉴얼이라는 건 수동이죠. 수동으로 이제 2D 스티치를 하거나 3D 스티치 할 때 이 노드 그룹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그룹 2D 매뉴얼 2D 스티칭을 크리에이트 하시면 이렇게 리그 워크플로우 2D라는 그룹 노드가 하나 생성이 되고요. 컨트롤 Alt 키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노드 그룹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노드들을 살펴보시면 각각의 그 인풋 노드들과 함께 인풋 노드들과 함께 하나만 볼까요? 인풋 노드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알파 마스크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마스크 값을 생성해 줍니다. M키를 누르시면 마우스 오버레이를 할 수 있죠. 머지 노드가 나왔네요. 그래서 다시 할게요. 그래서 인풋 노드에는 이제 알파 값이 없는 상태고 알파 마스크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마스크를 생성해 준 다음에 여기에 이제 스피어리컬 트랜스폼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 여기에는 이제 알파가 있죠. 그래서 그런 다음에 조인 뷰가 있고 그 다음에 C 블렌더 노드가 있고 아웃풋 노드가 있는 상태가 나오게 되고요. 이 각각을 이런 식으로 알파 채널을 통해서 조절을 한 다음에 스티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매뉴얼 3D 스티치가 있죠. 매뉴얼 3D 스티치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룹 노드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 컨트롤 Alt 키를 누르시면 이거는 이제 3D 화면상에서 지금 탭 키를 잠시만요. 뷰어 창을 연결해 주시고 한번 볼게요. 그래서 아웃풋의 뷰어 창을 연결하고 보시면 지금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탭 키를 누르시면 스피어에 지금 매핑이 된 형태로 이런 식으로 각각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3D 화면상에서 수동으로 이 지금 스치는 이 화면들을 움직여 주시면서 수동으로 이제 스티칭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노드들은 엑시스에 묶여서 각 카메라별로 이제 프로젝트 3D 노드로 프로젝션이 된 형태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리그 워크플로우 3D 노드 다시 한번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인제스트 조인, 인제스트 세퍼레이트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것들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이게 셔플 뷰 노드와 함께 이렇게 조인 뷰가 되죠. 그래서 각각의 이제 이미지들을 RGBA 레이어로 셔플해서 이제 다음 과정으로 이제 진행할 수 있게 노드 그래프를 간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노드들로 구성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세퍼레이트도 세퍼레이트 이렇게 셔플 뷰어 노드가 하나가 구성이 되고 이렇게 다시 원뷰 형태로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크레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지금 이 상태로 두고요. 그 다음에 다음 노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노드로 넘어가 보시면 컬러 매처, 카메라 솔버 아래 보시면 컬러 매처라는 노드가 있죠. 컬러 매처를 클릭해 볼게요. 컬러 매처를 클릭해 보시면요. 컬러 매처는 여기 매치해 보시면 익스포저, 노출과 함께
노출값과 컬러 값을 이제 동일하게 균일하게 맞춰주는 노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 익스포주얼에다가 놓고 아날리시스를 돌리게 되면 이제 계산이 되면서 모든 카메라의 노출값을 이제 균일하게 맞춰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의 이제 개인값을 이런 식으로 각각을 이제 RGB 채널을 맞춰줬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컬러 매처를 D키를 눌러서 비활성화 시켜서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변화가 좀 생긴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 하단에 보시면 스티처라는 노드가 있죠. 스티처라는 노드는 마찬가지로 GPU 연산 베이스의 노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스티처 노드를 하나 붙이시면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연산이 되면서 지금 이렇게 떨어졌던 오브젝트들을 이제 자동으로 계산을 해서 와핑을 해주는 노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티처 매뉴얼에 보시면 왑을 사용할 수 있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카메라를 오버라이드 하거나 이제 스테레오 스티치를 사용할 때 이제 사용하시는 노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티처를 붙이는 순간 아까처럼 이제 나무가 떨어졌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싹 붙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강아지 부분도 이렇게 되어 있던 부분이 싹 자동으로 와핑이 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어요. 싹 이렇게 됐죠. 만약에 이너블 스테레오 스티치를 선택을 해주시면요, 레프트 뷰와 라이트 뷰에 따라서 양한 간격을 설정해 주실 수 있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자동으로 여기 누크 안에서 와핑을 시켜줘서 스테레오 스코픽 뷰로 보일 수 있게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돌려지고요. 계산이 되면은 각각의 뷰가 지금 뷰 탭을 보시면 레프트 뷰와 라이트 뷰가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기서 스플릿 앤 조인 노드를 꺼내서 모든 뷰들을 이렇게 스플릿해서 보신다고 한다면 1번, 2번 이렇게 양한 간격에 따라서 지금 스테레오 뷰로 볼 수 있게 자동으로 와핑을 시켜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네. 그 다음에 이 노드들을 다시 지우고 계속 진행해 볼게요. 스티처 노드를 붙이시면은 이런 식으로 자동 와핑이 되는 것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 바닥 부분이 촬영이 안 됐죠? 그래서 바닥 부분을 한번 만들어 줄게요. 바닥 부분 만들 때는 일단 툴셋을 이용하시면 좋은데요. 위에 가장 상단의 툴셋 메뉴에서 보시면 지금 일단은 로토 페인트 툴셋을 꺼내 볼게요. 로토 페인트 툴셋을 꺼내시면 스피어리컬 트랜스폼 노드와 스피어리컬 트랜스폼 노드 사이에 로토 페인트 노드가 있고요. 이 스피어리컬 트랜스폼과 이 스피어리컬 트랜스폼은 링크가 걸려 있죠. 스피어리컬 트랜스폼 노드를 살펴보시면요,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렉틸리니어 직사각형 형태의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알트 키를 누르시고 클릭하신 다음에 드래그를 하시면요, 이렇게 드래그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화면을 움직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제가 작업할 화면을 이렇게 봐주시면은 링크 걸려있는 밑에 스피어리컬 트랜스폼에서는 이런 식으로 디스토션이 걸려서 랜덤 화면으로 보이는 그런 화면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피어리컬 트랜스폼을 컨트롤 알트 키를 눌러서 이렇게 움직이시면서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바닥 부분이 비어있죠? 이 부분을 이렇게 맞춰주시면 아래 링크 걸려있는 스피어리컬 트랜스폼에서도 이런 식으로 랜덤 화면으로 보여진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from to를 통해서 from과 이 다이렉트 인풋을 움직여서 이렇게 이동을 해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다이렉트 인풋을 이용해서 이렇게 위치를 맞춰주거나 혹은 룩을 통해서 이 다이렉트 인풋과 아웃풋의 중간을 이렇게 맞춰서 인풋은 아웃풋은 이쪽으로 밑으로 그 다음에 인풋은 위로 요렇게 맞춰서 그 뷰를 이렇게 움직여 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맞춰주면은 바닥 부분이 맞춰지겠죠? 그 다음에 로테이션 앵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로테이션을 다이렉트 인풋으로 움직여서 편의에 맞게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펜틸 롤로 컨트롤 알트 키 누르면서 이렇게 이동해서 맞춰보도록 할게요. 작업할 플레이트를 이렇게 맞춰주는 거죠.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화면에서 이제 로토 페인트를 하면은 지금 제가 클론을 꺼내서 Shift 키를 잡고 이렇게 브러쉬를 맞춰주면은 이런 식으로 바닥을 만들어 줄 수가 있죠. 이렇게 클론으로 이렇게 지워주고 이쪽도 이렇게 지워주고 그 다음에 컨트롤로 방향을 이렇게 조절을 해주고요. 이렇게 싹싹싹싹 지워주면서 바닥을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카메라도 이렇게 지워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클론의 라이프 타임을 지금 1000프레임으로 되어 있는데 올 프레임으로 바꿔주시면 바닥이 이렇게 생성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머지 매트가 들어가면요, 지금 이 화면에서 지금 이 화면으로 이렇게 바닥이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좋네요. 그 다음에 보시면 제가 이번에는 제가 파운드리 로고를 하나 꺼내서 이 로고를 요 바닥에다가 이미지 합성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미지 합성을 할 때도 이 툴셋을 이용하시면 좋아요. 여기서 컴프를 꺼내셔서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더 파운드리 이 로고를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바닥에 붙겠죠. 이 노드를 살펴보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피어리컬 트랜스폼과 스피어리컬 트랜스폼 사이에 머지 매트가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파운드리 로고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형태, 그 다음에 이것들이 머지 매트로 다시 한번 붙여지는 형태, 합쳐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피어리컬 트랜스폼으로 이 파운드리 로고를 붙여줄 위치를 이렇게 잡아주고요. 제가 한 이 정도 위치에다가 조금 돌려서 정면으로 이렇게 네, 이렇게 위치를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에다가 파운드리 로고를 붙여주는 거죠. 여기에 T키를 누르시면 트랜스폼 노드가 생성이 되고요. 이 트랜스폼 노드를 통해서 이 파운드리 로고의 크기를 이렇게 살짝 줄여주시고 위치를 이렇게 맞춰주시면은 이 위치대로 그 링크 걸려있는 스피어리컬 트랜스폼 노드에 보시면 이렇게 붙여지겠죠? 그 다음에 머지 매트를 보시면 이렇게 로고가 붙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로고가 너무 흰색이니까 이 로고를 멀티플라이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멀티플라이 되죠. 그 다음에 붙일 때는 오버를 해서 붙이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바닥에 붙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하겠다고 한다면 노이즈 노드를 꺼내서 노이즈를 사이즈를 이렇게 줄여주고 약간 잔디의 그 노이즈로 만들어주고요. 그런 다음에 이것도 백그라운드 이렇게 잡아주고 이것도 멀티플라이 해주면 이런 식의 노이즈가 생성되고 노이즈를 여기다가 멀티플라이 다시 한번 해주면 아까보다는 아까 이 상태와 비교해보면 노이즈가 들어간 걸 보실 수 있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오버해주면 이런 식으로 흐릿하게 보이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레이드로 제가 뭐 개인 값을 살짝 이렇게 올려주면은 근데 지금 엣지 부분이 너무 쨍하니까 엣지 블러로 살짝 엣지 부분을 묽게 너무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이미지 합성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플레이 해보면은 제가 지금 이게 GPU가 없는 맥북이라서 좀 연산이 많이 느립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랜덤맵 형태에서 들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어이구야. 그 다음에 살펴볼 로드는 트래커에 대해서 좀 볼까요? 트래커 툴셋을 하나 꺼내시면요. 이 랜덤맵 상태에서 트래킹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 툴셋을 꺼내시면은 트래커 노드와 함께 링크 걸려있는 스페어리컬 트랜스폼 노드, 그 다음에 로토 페인트 노드가 그 중간에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트래킹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C 언더바 트래커 이 노드를 꺼내시면요. 기존의 그 트래커 노드와 동일한 그 화면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제가 트랙 포인트를 만약에 어디다 잡아볼까요? 요 강아지의 코 부분에다가 이렇게 트래킹 포인트를 잡아주면은 기존의 트래킹 노드와 동일하게 트래킹 값이 계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트래킹이 이렇게 강아지의 코를 따라서 이렇게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뭐 제대로 트래킹이 안 됐네요. 일단은 보시면 트래킹 포인트를 제대로 잡아주면 제대로 트래킹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스피어리컬 트랜스폼으로 지금 트래킹 포인트에 따라서 합성해줄 부분을 이렇게 스피어리컬 트랜스폼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시고 이 부분에서 제가 만약에 로토 페인트로 페인트를 이 강아지 얼굴 부분에다가 이렇게 흰색을 칠해준다면 라이프도 올프레임으로 합성된 상태에서 보시면 이 랜덤맵 상태에서 플레이백 해주시면
이 트래킹된 포인트에 따라서 이 흰색 페인팅된 부분이 이렇게 쫓아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랜덤맵에서 트래킹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제가 스피어에다가 매핑을 시켜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반대로 거꾸로 뒤집혀서 매핑이 됐죠? 겉부분으로 매핑이 되기 때문에 스피어 이제 겉부분으로 매핑이 되기 때문에 이제 스피어에다 매핑을 하실 때는 미러 노드를 붙이셔서 호리젠탈로 바꿔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VR 환경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아까 그 파운드리 로고 합성한 것도 이렇게 아랫부분에 나타나네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여드릴 거는 C-Ray 렌더라는 노드인데요. C-Ray 렌더 노드는 기존에 이게 스캔라인 렌더라는 게 있었어요. 스캔라인 렌더 노드는 이 3D 창에서의 그 화면을 2D 화면으로 출력시켜 줄 때 쓰는 노드고요. 이 C-Ray 렌더 노드도 스캔라인 렌더와 기능적으로는 동일해요. 동일한데 C-Ray 렌더는 이제 레이 트레이싱 렌더가 가능하다는 점으로 이제 사용하시면 되고, C-Ray 렌더 역시도 GPU 베이스 연산을 하는 노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하나 보여드리면은 씬 노드를 하나 붙일게요. 씬 노드를 하나 붙여서 연결해주고 스피어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다가는 제가 리플렉션을 입혀줄게요. 그 다음에 스피어의 크기를 이렇게 줄여줄게요. 이렇게 스피어가 조그맣게 가운데 부분에 생성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C-Ray 렌더의 오브젝트를 여기다 붙여주시고 카메라 하나 생성해서 카메라를 인풋을 연결해 주시고 지금 카메라가 C-Ray 렌더 여기 스피어 조그맣게 만든 스피어와 이렇게 겹쳐 있죠. 그래서 스피어를 위치를 앞으로 좀 이렇게 옮겨줄게요. 옮겨준 다음에 C-Ray 렌더의 프랙션 모드를 스피어리컬로 바꿔주신 다음에 탭키를 눌러주시면요, 이런 식으로 3D 화면이 2D 화면으로 보여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리플렉션 있는 원이 이런 식으로 보여지겠죠. 여기다 간단하게 뭐 애니메이션 넣는다고 하면은 스피어리컬 트랜스폼을 1000프레임에 죄송합니다. 스피어를 1000프레임에서 X축으로 이렇게 이 정도 입력해 주신 다음에 셋키, 그 다음에 1050프레임에서는 X축으로 반대쪽으로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이동시켜 주면은 스피어가 이렇게 이동하겠죠. 지금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넣으면은 X축에서 X축으로 이 원이 이렇게 이동할 텐데요. 지금 제가 이 컴퓨터가 좀 늦어서 지금 렌더링을 하나 돌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이 친구가 지금 프레임이 지금 1프레임으로 되어 있는데 타임 오프셋으로 프레임을 1000프레임부터 시작하게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기어 VR이 아니라 기어 360 카메라로 촬영된 스티칭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